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7 탈 때 익스클루시브 트림 선택하신 이유, 가솔린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LPG 차들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기하기 방식이라고 해서 LPR 기술이 앰비언트 라이터하고 이 시트가 벤츠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뒷모습은 너무 이뻐서 연료 유지. 서스펜션 세팅의 단점은 앞모습은 보면 마음에 안 드는데 트렁크 공간이 연비가 7.5kg예요. 수치는 믿지 마세요. 중대형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랜저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세대 모델이 1986년에 최초로 출시됐을 만큼 위서 깊은 역사와 더불어 최상위권의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 바로 더 뉴 그랜저 IG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6세대 더 뉴 그랜저 IG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차주분을 만나러 충남 천안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 사는 40세 그랜저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21년 4월 28일 날 나온 차량이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3.0 LPI 차량이고요. 옵션은 HUD 빠진 프로 차량입니다. 2021년 5월달에 르블랑 트림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 차량 바로 직전 모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차주님, 이 차량 실내외 색상은 뭔가요? 색상은 이제 화이트 크림의 외장 색상이고요. 실내는 가장 핫한 카라멜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중고차로 구매했어요.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2년 4월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뛸 때라 거의 최고점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새 차 가격이 4,280만 원인가 그런데 중고차를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구매하시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주식 하시나요? 안 하는데요? 비트코인 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행거리가 24,960km 정도 되는데 처음 구매했을 때가 한 2만 정도 됐었어요.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가 준대형 차를 많이 탔는데 처음에 탄 게 뉴그랜저 2.0 탔고 그 다음에 3.0 타고 그랜저 지금 벌써 두 대인 거예요? 두 대요? 아니, 더 많아요. 아, 네네. 그랜저 XG 2.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HG 3.0. 제가 안 타본 게 TG만 안 타보고 그 후에 나온 이제 지금 IG 요거까지 해서 이제 타게 됐고, 그 다음에 K7 2.4, 구형 에쿠스 3.0, 3.5, U에쿠스 3.8, GDI, EQ 900, 3.3 터보까지 타보고 준대형이랑 대형차 지금 몇 대를 타신 거예요, 대체? 많이 경험을 했죠. 차주님께서 지금 준대형에 대한 비교가 객관적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하게 된 거예요. 더 뉴 그랜저 IG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에 탔던 차량들이 K7 3.0 프리미어고, 그 다음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고, 그 다음에 그랜저 IG LPI거든요. K7 3.0 프리미어를 구입하게 된 거는 외관은 K7 프리미어가 더 이쁘고 실내는 그랜저 IG가 이쁜데 뭘 살까 하다가 외관 이쁜 K7 3.0 프리미어를 구입해서 1년 정도를 잘 타고 다녔었죠. 왜냐면 처음에 그랜저 전면 디자인을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이거 이모티콘 찐끝 느낌 아니에요? 아,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전면 디자인이라 혁신이었어요. 혁신은 무슨 어쨌든 그 디자인이 너무 쇼킹적이라 그래서 그냥 보수적이고 무난했던 K7 3.0 프리미어, 그리고 예전에 탔던 3.0을 한번 느끼고 싶어서 샀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예전에 탔던 3.0의 향기가 아니더라고요. 출력도 많이 좀 약간 억제된 것 같고, 그 억제된 출력에 비해서 연비도 너무 안 나와서 처음에 출발하는데 왜 이렇게 출력이 안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간접 분사 방식과 집 분사 방식을 두 개 동시에 쓰면서 시내 주행에서는 간접 분사 방식을 쓰다 보니까 최대한 연비를 아끼는 주행 모드로 가는 거고, 달리기 시작하면 디데이 모드로 바뀌는 모드인데 그걸 타고 다니시다가 1년 타다가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른 차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고 기다려서 차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1.6 터보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얹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좋구나, 진짜 신세계를 느꼈었죠. 그렇게 잘 타다가 연료 유입이 이슈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우리도 그게 당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매일같이 본네트를 열고 게이지를 찍어보는 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점점 게이지가 쌓이죠. 쌓이고 실제로 당첨도 됐었어요. 엔진 오일이 증가가 된 거죠. 네. 연료가 유입이 돼서 휘발유가 섞이게 된 거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차를 2달 만에 팔게 됐었어요. 작년에 출연을 해주셨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주님께서도 당첨되셨었거든요. 네, 봤어요. 차주님도 당첨되신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당첨이네.
그래서 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급하게 처분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차를 알아본 게 그랜저 IG인데 그 당시 보이지 않았던 그랜저 IG 실내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랜저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알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키로수도 한 3만 킬로 되는 차를 거의 새 차 가격에 판매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3.0 LPI 모델을 알아보게 되는데 LPG 차는 또 제가 뉴그랜저 2.0 LPG를 타본 기억도 있고 그 전에 오피러스 2.7 LPI를 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탈 수 있게 됐었어요. 2.5 가솔린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2.5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좀 문제 이슈도 있어서 아예 고려 대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프리미엄 트림 말고 익스클루시브 트림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차는 풀업이죠. 근데 거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빼신 이유 뭐예요? 중고차로 샀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정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보통 LPG 차들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선택지가 별로 없는 이유가 보통은 LPG 차들은 렌터카나 택시가 많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안 넣잖아요. 괜신이 구한 거예요. 더 뉴그랜저 IG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K7 3.0 프리미어에 못지않은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흔히들 생각할 때는 LPG 차들이 힘이 없다. 3.0 가솔린이 토크도 더 높고 마력도 더 높으니까 더 힘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타본 경험자로서 LPG도 전혀 딸리지 않다.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간에 이제 LPG 차들이 힘이 없다. 그 얘기는 아주 옛날에 뉴그랜저 타고 소나타 2 나왔을 때 나왔던 LPG가 그런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완전 2000년 전으로 해서 그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때 나왔던 LPG 방식은 기하기 방식이라고 해서 연료를 끌어와서 중간에 기체화 시켜서 엔진에 이렇게 쏟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어는 증상도 있었고 그 기체가 잘못되면 엔진에 찐빠같이 막 이렇게 부조화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XG 때부터 2.7 엔진부터는 직분사 방식 LPI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거의 엔진 가솔린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 90%의 출력 90%의 연비 정도 수준. 그래서 이미 XG 때부터 LPI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리뷰하는 거 보면 LP차는 힘이 약하네 연비가 안 좋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LPG, LPI 모델 출력이 안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싶으셔서 나온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K7 프리미어 3.0 가솔린도 타보셨고 뭐 에쿠스, 그랜저 포함해서 중대형 차량도 굉장히 많이 타셨잖아요. 네. 많이 타셨을 때 3.0 6기통 LPG 모델이 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현대기아가 올라왔다라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이 6기통에 3000cc 그리고 235마력의 28.6토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6기통 LPI 람다 엔진과 더불어서 6단 자동 변속기의 이 조합이 부드러운 출력을 선사해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이쁜 실내와 밝은 색상입니다. 이 차량 실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그냥 물씬 풍기다 못해 넘쳐 흘러요.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차문을 열었을 때 활짝 웃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베이지와 카레말 색상의 이 시트가 매번 탈 때마다 만족스러워요. 벤츠 부럽지 않습니다. 벤츠요? 포스포크의 안정감 있는 핸들이 굉장히 그립감이 뛰어나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4.2인치 LCD 계기판인데 이 친구 플래티넘 플러스 옵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희인성 좋은 12.3인치 풀 LCD 계기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 또한 좀 특이한 게 기존 6세대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애매한 위치에 시계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시계가 사라지고 내비게이션이 커진 거잖아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그 고래반 모양과 시계를 없앤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현대.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터치식 공조 조작 버튼인데 편의성은 어떠세요? 그렇게 저는 그 불편함을 못 느끼겠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터치식을 있는 차를 사러 온다면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에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있는데 이 버튼식 기어의 편의성은 어떠세요? 솔직히 아직도 어리버리합니다. 불편하세요? 가끔씩 후진 전진을 자꾸 깜빡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순정 같은 경우는 기본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고 이 차량 JBL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갔기 때문에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그 사운드는 만족하시나요? 좀 부드러운 성격의 오디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이트 시트가 이쁘고 너무 좋은데 관리가 어렵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밝은 색상의 시트를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는 차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염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애프터마켓에 보면 보조 시트가 있어요. 이런 걸 깔고서 앉으면 보조 시트가 오염이 되는 거니까 보조 시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청바지 번호 괜찮나요? 내리시죠. 네? GN7 차주님들 나와주세요. 그럼 실내 디자인과 더불어서 실외 디자인도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보통 현대가 나오는 요새 난엔 디자인은 레이징이 된다고 하잖아요. 타다 보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앞모습은 보면 꺼봉해 갖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마른 목골 패턴의 파라메트릭 주얼 그릴이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주간제인 등 찡긋 모양 있잖아요. 이모티콘 같아요. 그리고 고급진 디자인의 풀 LED 헤드램프가 준대한 고급감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전장이 기존 6세대 그랜저 IG보다 40mm가 늘어난
4590mm로 2세대 G80과 동일한 사이즈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차체 크기를 뽐내고 있는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19인치입니다. 프리미엄 트림에 기본 17인치 휠이 있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기본 18인치 휠이 있는데 이 차량은 옵션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19인치 휠인 거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는 전면부에 실망했던 부분을 뒷부분에서 채워준다. 뒷모습은 너무 이뻐서 앞모습의 꺼벙한 모습을 많이 커버해주고 있어요. 지금 GN7 신차 나온 그랜저 차주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일자 그 디자인보다는 이 지금 IG 뉴 그랜저 디자인이 좀 많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호불호가 거의 없는 디자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일자로 길게 이어진 LED 테일램프와 LED 주간주행 등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날렵함을 좀 더해주고요. 그랜저의 레터링과 더불어서 하단의 좌우에 있는 듀얼 머플러가 이 준대형의 안정감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적용된 후진 가이드 램프가 차량이 후진 시에 노면에 가이드라인을 투사해줘가지고 조금 더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좀 최소화시켜주는데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LPG 차량의 가장 장점인 연료 유지비. 지금 천안 LPG 가격이 한 960원, 70원대 되는데 엠코 상태에서 가득 넣었을 경우 지금 5만원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5만원 정도 가스를 가득 충전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보통 시내 주행했을 때 경우에는 한 250 정도 되는데 장거리를 타게 되면 450에서 500 정도 나옵니다. 5만원 넣었을 때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했을 때는 한 450에서 500km까지도 돼요? 네, 맞습니다. 완전 대박인데요, 확실히. 5만원의 게이지가 꽉 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유류비에 대한 고민을 완전히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못 자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선 넘었는데. 가솔린에 대한 차선책으로 LPG 모델을 선택하면은 이 연료비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아무래도 4기통과 다르게 6기통에서 들려오는 엔진의 정수성이랄까? 정말 조용하고 언제든지 차분하게 나를 데려다 주는 게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랜저 IG가 더 뉴 그랜저 IG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흡음재 적용 범위를 조금 더 늘려줬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 보게 되면 앞면, 앞도어, 뒷도어 모두 이중 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성을 배가시켜주는 것 같아요. 정숙성과 더불어서 승차감도 장점일 수 있을까요? 승차감은 당점이죠. 보통 현대차들이 좀 단단한 성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K7 3.0 프리미어 비교했을 때 좀 더 부드럽습니다. 고급짐도 더 좋고요. K7 3.0은 운전석은 좀 부드러운데 뒷좌석은 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랜저는 운전석, 뒷좌석까지 다 부드럽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기존 그랜저 IG가 약간 단단함을 추구했던 것과 다르게 이 친구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기아 자동차의 승차감이 좀 단단하고 현대자동차의 승차감이 좀 부드럽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심지어 차주님께서 K7 프리미어 가솔린도 타다가 이 차량 넘어오셨기 때문에 이 승차감의 차이가 확실히 K7은 단단하고 이 차량은 좀 더 부드럽고를 확실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2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의 옵션 만족하시나요? 한번 사용해봤을 때는 비교적 잘 잡아준다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중대형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 현대차들이 공간을 잘 뽑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랜저는 뒷좌석에 배려도 잘 되어 있는 편이죠. 넓은 것뿐만 아니라 옵션도 잘 돼 있어서 되게 만족합니다. 기존 6세대 그랜저 IG보다 휠베이스가 40mm가 증가했거든요. 길어진 휠베이스가 전부 뒷좌석 공간이 좀 할애가 됐고 루프라인까지 조금 바뀌어가지고 뒷좌석 레그룸과 헤드룸도 넓어졌기 때문에 뒷자리에서는 거의 뭐 천안 당국대학교 운동장 뛰어다니는 것만큼 넓어요. 그럼 수납 공간도 만족하시나요? 소스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하단 쪽에도 뻥 뚫려 있어가지고 저기도 뭔가 좀 넣을 수 있고요. 컵홀더도 좀 큼직큼직하고 좋은 것 같아요. 6세대 더 뉴 그랜저 IG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트렁크 도넛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지 않지만 트렁크 공간이 살짝 높아져서 그래도 많이 개선됐지만 트렁크 공간이 좁은 게 그래도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그랜저 IG LPI 차량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가스통이 들어갔거든요. 그거 공간 엄청 차지하잖아요. 형님들, 저는 들어가네요. 그랬는데 페이스리프팅 더 뉴 그랜저 IG로 오게 되면서 LPI 차량에 도넛형 본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개선이 됐긴 하지만 어찌됐건 태색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가솔린보다 좁은 거는 아쉬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확실히 급 차이를 좀 두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K7 프리미어 LPI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스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기존 가스통에서 도넛형 본배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스 충전할 수 있는 용량도 한 10에서
20% 줄어들었다는.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수치를 안 재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주님, 이 LPI 모델 유지비는 좋지만 연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는 아니에요. 그때 휘발유 대비 한 90%라고 하고, 저같이 출퇴근 거리가 짧은 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 타던 LPG를 타던 가솔린 타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이 3.3 가솔린 연비보다 수치상으로 꽤나 떨어지거든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 기준 연비가 11.1km고요 3.3 가솔린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 기준으로 연비가 9.6km인데 이 차량 3.0 LPG 19인치 휠 기준 연비가 7.5km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K7 3.0 프리미어를 탈 때 일주일을 타면은 7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탈 때 일주일에 4만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그랜저 IG를 5만원 넣으면 며칠 타는지 아세요? 며칠이요? 10일이요. 열흘이요? 네. 그리고 제 출퇴근 거리가 8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거리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공식 연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 연비보다는 더 오히려 잘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수치는 믿지 마세요. 왜냐면 차주님께서 지금 준대형 차량을 워낙 많이 타셨기 때문에 요 수치는 믿어볼 만해요. 네, 중대형 차량들은 중장거리를 타면서 장거리를 했을 때 연비가 잘 나오지 시내에서는 완전히 개판입니다. 시내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LPG 타세요. 그리고 차주님,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 표시가 트림 연비가 계기판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K7 3.0 프리미어 탈 때 시내 주행할 때 연비가 얼마 찍히는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3, 4.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안 보는 게 속 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차주님, LPG 충전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수소차보다 많으니까요. 게다가 그거 아세요? 화물차들도 LPG치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LPG 주유소가 없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뭐 실내 잡소리 같은 거는 뭐 없는 편인가요? 없습니다. 게다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데 잡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가장 큰 단점은 택시가 많은 거 단점 아닌가요? 아니요, 차라리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운전을 좀 느긋느긋해서 이 차의 진가를 잘 모르는데 가끔 택시를 타면 놀랍니다. 아니, 그랜저가 이렇게 빠르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 빨리 달리거든요. 내 차의 성능이 이렇게 뛰어났구나. 간접 체험해보는 거죠. 버뉴 그랜저 IG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가스 유지비 같은 경우는 5만원 넣었을 때 제가 10일 정도 타니까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넣기 때문에 10만원에서 15만원 안팎으로 나옵니다. 5만원 넣었을 때 시내 주행했을 때 보통 대략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250 정도 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거리 가족들과 주말에 이제 움직일 때는 450에서 500km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차량 보험료는 제가 나이도 있으니까 1년에 60만원 정도 나오고, 세금은 78만원인데 분기별로 냈을 경우 37만원씩 나오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뭐 키로수마다 넣지 않고 워낙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데 블루엔즈 가지 않고 아는 형님 카센터에 가는데 최근에 85,000원 주고 갈았습니다. 6세대 더뉴 그랜저 IG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솔직히 지금 새로 나온 GN7 그랜저를 보고 부러워할 뻔했는데 지금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많은 LPG 차량들의 리뷰를 봤는데 모두들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LPG 차가 힘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이스가 되는 엔진 힘이 좋으면은 그 차 출력의 80% 90% 이상을 LPG 차가 뽑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펠리세이드, 카니발 3.8이나 3.5 엔진을 타고 계신 차주분들이 연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LPG 계절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중대형 차량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LPI 차량이라 되게 유지비가 저렴하거든요. 한번 쉽게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